한글 읽고 쓸 수 있고 초등학생 되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 아이의 읽기 독립 이제 시작되나 싶었는데 웬걸 그 전보다 더 책을 안 읽어요. 이번 생에서 책류가 망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영화쌤입니다. 초등, 저학년, 중학년 친구 엄마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고민이 독서에 관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초등 입학 전까지 그림책류가 열심히 해왔는데 아이들이 막상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니까 부모가 권해주는 책은 시시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고 독서 습관도 자리 잡지 못하고 책을 읽는 양도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독서 학원에 보내면 아이가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은 책을 읽고 또 독서 학원에서 권해주는 책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낸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이왕 독서는 틀린 것 같으니까 그럼 국어 공부에 도움 되도록 문해력 길러야 하니까 독해 문제집이라도 풀어라 라고 문제집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초등아이들 왜 책을 안 읽는 걸까요? 그 이유를 4가지로 살펴보고 원인별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아침 독서 시간이 있죠. 그 독서 시간을 위해서 아이가 어떤 책을 학교에 가져가나요? 1학년 교실 풍경을 보니까 대부분 알 법한 유명한 그림책들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3학년 교실의 풍경을 보면 이제 선생님이 제재를 딱히 강하게 하시지 않는지 학습 만화도 눈에 많이 띄고요. 또 아이들이 가지고 오는 책의 분량이나 수준차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수준 있는 줄글 책을 아이가 혼자서 읽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에게는 어떤 느낌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학생들과 함께하는 독서 동아리에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정한 거 아니고요. 그 동아리 아이들이 선생님 이 책 해요 라고 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제가 책장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던 그 사피엔스 책을 꺼내 들었는데 책을 딱 보자마자 이제까지 읽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두꺼워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책장을 딱 덮는 순간 너무 뿌듯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유용하고 아주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볼래? 라고 권했던 수많은 줄글 책들이 아이에게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읽어보면 별거 아니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읽을만 하지만 처음 받아들었을 때의 그 부담감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가 크게 느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책을 읽던 이제 8살이 된 초등학생이지만 아직까지 한글 읽기가 유창하지 않은 내 아이에게는 내가 좋다고 권했던 초등학생용 줄글책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글책 읽기 시작할 때 처음부터 부모가 마음에 들 만한 수준 있는 책들을 아이가 척척 읽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러기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의 독서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림책 읽기에서 줄글 읽기로 넘어가는 것. 두 번째, 글밥의 양을 서서히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 다소 부담스러운 과제이지만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읽을 만한 거리를 아이에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미있는 읽기 책들을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걸 읽는 게 아이의 독서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재미만 추구한 것 같은 책들이 많아요. 물론 학습 만화는 제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재미있어야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은 그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책도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무조건 재미있는 책을 통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아이의 독서의 양을 가늠하실 때 그림책과 줄글책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줄글책이 양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권수로 따지시면 안 됩니다. 권수가 적다고 해서 또 내가 적게 읽어줬다고 해서 아이에게 독서를 너무 안 시키는 거 아닌가, 아이가 독서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부담감을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왕이면 재미있으면서 유용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심이 있는 분은 세계명작 고전소설 읽기를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2가지는 아이가 그 전에 읽었던 전래동화나 명작 동화를 바탕에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글밥의 양은 다소 늘어나지만 아이가 이미 조금 알고 있는 이야기에 더 살이 붙은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밥의 양을 들여갈 때 좋은 읽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웅진주니어에서 나오는 재미만만 우리 고전과 은하수 미디어에서 나오는 초등학생을 위한 세계 명작 시리즈를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출판사 너무 많고 또 유명하다는 전집은 왜 그렇게 많은지 시기별로 영역별로 읽혀야 한다 좋다라고 하는 전집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은 질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유명 출판사, 유명 전집들이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블로그나 카페 몇 군데만 돌아봐도 요 시기에 혹은 특정 영역에서 어떤 전집 좋겠구나. 이 반응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시도해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초등 입학 후에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너무 책이 많아요. 또한 전집이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책을 찾는 데 들어가는 품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크고, 그런데 성공 확률은 어때요? 훨씬 낮아졌죠.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읽자 한다고 해서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집에서는 대박 났다고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우리 아이는 너무 시큰둥하고 들춰보지도 않는 그런 책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도 지쳐요. 그러면 아이에게 그럼 너가 한번 골라봐라. 서점에 데려가면 아이가 어떤 걸 고르죠?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는 그 베스트셀러, 아이가 알 법한 유튜브나 각종 영상의 컨텐츠를 가미한 읽기물을 고르거나 학습 만화를 고르죠. 아이가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으니까, 혹은 내가 골라주는 책은 예전에 비해 잘 보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난 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많은 열성을 더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 교육시장도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왔죠. 이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책의 특장점을 글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라방으로 소개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글로 이 책이 어떤 점에서 좋고 타겟팅이 되는 대상이 어떤 아이들, 어떤 영역이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풀어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내 아이에게 맞는 책, 또 내 아이에게 필요한 책을 찾는 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 수록 도서나 각종 권장 도서 목록들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엄마표 독서 지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들을 보면 각 학년별로 또 상황별로 추천할 만한 도서 목록을 싣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책들에 실려있는 목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책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도서관을 활용해서 우선 아이들에게 한두 권이라도 책을 보여줍니다. 반응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은 사서 여러 번 아이들이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인데요. 이때 도서관 가시면 신간 코너도 적극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유아 신착 도서와 초등 혹은 어린이 신착 도서 이렇게 코너를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도서관에서 출간되는 모든 책을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서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구매하는 책의 목록을 정하기도 하시고, 또 도서관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사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신착 도서 코너 잘 활용하시면 내 아이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물 같은 책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초등 아이들 책 읽을 시간 없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콧방귀를 꼈어요. 그러면 초등에 안 읽으면 언제 책 읽을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반문을 했었는데요. 올해 첫째가 초3이 되면서 그렇게 말했던 제 입을 쥐어받고 싶습니다. 첫째는 학습하는 학원은 한 개밖에 다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하루에 5시간 정도 학교 수업 듣고요. 피아노, 줄넘기 이런 예체능 학원 하루에 1개 정도 가고, 또 방과후 수업 본인이 원하는 거 2개 정도 주중에 듣고, 이러다 보면 일주일이 정말 순삭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외부 활동만 한다고 하루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오면 저랑 약속한 매일 문제집 조금씩 푸는 거 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수업했던 내용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고, 학교 숙제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면 금세 아이들 취침 시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전 안 할 것 같았던 잔소리 최근에 제가 하고 있어요. 공부하다 말고 아이가 책 보고 있으면 책 덮고 하던 거부터 빨리 마무리해, 이렇게 잔소리하고, 책 보지 말고 빨리 밥 먹고 학교 가, 책 보지 말고 빨리 자, 이렇게 자꾸 잔소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초등 고학년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등 중학년인 첫째는 지금 장난이더라고요. 기본적인 학원만 갔다 와도 숙제하고 나면 밤 12시가 된다고 하니 잘 시간도 부족한데 아이들이 언제 책을 읽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려면 시간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좀 필요한데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줄어드니까 짧게 할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독서도 중요하지만 학습도 중요하죠. 그래서 주중에는 한정된 시간 동안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습에 포인트를 맞추고요. 주말에는 마음껏 책을 읽고 뒹굴뒹굴거릴 수 있는 여유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거나 새로 산 책을 오픈하는 시기를 금요일 오후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을 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해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한 2박 3일 정도는 아이가 마음껏 책을 읽고 뒹굴거릴 수 있는 여유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독서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독서에 동참하는 독서 환경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하겠죠.
부모는 스마트폰 보고 있고 또 TV 보면서 아이에게는 들어가서 30분에 1시간 하면 영상 보여줄게 뭐 이런 식의 약속을 하지 말고 함께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둘 다 초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길게는 못하지만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는 각자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모여서 읽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에서 책 가장 안 보는 신랑이 퇴근 전이라서 가능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 라고 해서 대견한 기분까지 플러스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3학년 아이 책 읽어주세요. 저희 집에 둘째는 1학년이라서 아직까지 한글을 유창하게 읽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책을 엄마와 함께 읽고요. 제가 이렇게 둘째에게 책 읽어주고 있다 보면 3학년인 첫째도 엉덩이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제 옆에 와서 귀로만 듣기도 하고 또 눈으로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첫째는 신기한 게 제가 그렇게 책을 다 읽어주고 나면 꼭 그 책을 가져가서 혼자 한 번 더 읽더라고요. 들을 만큼 재미있었고 한 번 더 보고 싶을 만큼 재미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다시 책을 읽는 거겠죠. 실제로 아이들이 눈으로 읽고 이해하는 정도와 귀로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이 더 편한데요. 이 수준이 비슷해지는 시기가 초등 4학년 정도이기 때문에 초등 4학년까지는 가급적이면 부모가 읽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많은 독서 전문가들이 권유합니다. 또한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성건성 읽다 보면은 읽기는 읽었는데 나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없을 때도 있고 제가 사피엔스 책을 몇 달 동안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것처럼 그냥 아이 혼자 읽도록 내버려 둔다면 아이가 읽을 수 없는 책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저희가 영영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죠. 아이가 원하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목이 다소 아파도 책이 길어도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도 4학년이라도 아이가 원하면 읽어주시면 돼요. 아이가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도하지 않는 책들은 한두 챕터라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자발적 방관육아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선생님이 두 자녀에게 책을 많이는 안 읽어주시는데 한두 챕터를 영화의 예고편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읽어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더 읽어달라고 해도 내일 다시 하고 책장을 덮어버리신다네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선 뒷얘기가 궁금하니까 스스로 책을 읽게 되겠죠. 이처럼 아이가 쉽게 도전하지 않는 책, 쉽게 집어들지 않는 책들은 부모가 한두 챕터라도 조금이라도 같이 읽어주시고 또 뒷내용 궁금해서 읽고 싶어질 만큼 재미있게 읽어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가 2학년이 된 작년부터 부쩍 많이 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특정 상황에도 스스로 잘 대처를 하고 또 본인의 생각이나 고집도 세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를 다루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순간순간 느껴요. 여전히 아이라는 점을. 문제집 풀다가 잘 안 풀리면 신경질 막 내고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여전히 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그 성장하는 지점마다 부모가 적절하게 어려움을 눈치채고 도움을 줘야 하는 순간이 있구나. 이걸 잘하는 게 정말 육아 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안 읽지? 라고 아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책 읽기에 있어서 그 지점마다 느끼는 어려움을 섬세하게 잘 잡아내서 적절한 도움을 줌으로써 아이가 잘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책 읽기의 어려움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독서는 재미있는 책, 아이들에게 유용한 책 인스타그램에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 전후로 해서 꽃이 진짜 많이 폈더라고요. 아름답지만 짧은 봄 충분히 만끽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좋은 정보 꾹꾹 눌러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